시험 쌓았어? 아, 왜 쌓? 아, 왜 안 쌓아? 뭔데? 하나에. 진짜 가게? 그럼 너는 그러려고. 그거 안 갈 생각이 아니야? 너 집에 왔으면 무조건 갈 거잖아. 귀여운 지우. 너 따뜻거리 하고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지우. 너가니까 다른 사람이 없지.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전기력까지 했나요? 에? 수직항력까지 했나요? 네. 전기 아직 안 배웠는데. 수직항력까지 했죠? 저번에 부족하다 나왔는데. 네, 이제 부력 들어갑니다. 자, 이 부력. 부력은 물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가 쏘려는 힘이야. 자, 이 유체다라고 하면 유체는 기체가 유체가 되고 또 액체가 유체가 되고 이렇게 흐를 수 있는 물체라고 해서 기체와 액체를 우리는 유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체 속의 물체가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힘입니다.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력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쪽에 밀도가 놓인 액체가 있어요. 밀도가 뭐였다고요? 밀도가 놓인 액체가 있대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해요. 얘는 식으로 쓰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부피를 V라고 쓰거든요. 부피 V분의 M. M은 질량이 돼버리죠. 맞아요? M은 질량이 됐다고. 자, 그렇다면 어떤 특성이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여기 질량을 측정할 수 없이 굉장히 가벼운 이러한 주머니에 이 똑같은 유체를 담아봤어요. 이렇게 묶어놨어. 그러면 이 자루는 뜰까 가라앉을까 가만히 있을까? 뜰까 가라앉을까 가만히 있을까? 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요? 그러면 뜨죠. 가만히. 아,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겠죠.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나타나.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지. 네. mg가 되거든요. 그러면 m이 얼마야 이 경우? 0. 응? M은 P의 p야 저거 뭐야? 피 아니에요. p라고 그래서 로라고 했어. 뭐나? 로라고 해야 돼. 로요? 로 그리스 문자구나. 그리스 문자야. 그래서 그리고 위로 뜨려는 힘이 윗방향으로 나타나지. 얘를 B라고 표현해 주기로 했대. 부력. 따라서 B는 뭐가 돼? 로 VG라고 쓰는 게 부력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부력이다라고 얘기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줄까? 자, 어떤 표현을 해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 아리스토. 아르키메데스. 질량이 어쩌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요? 뭐야? 유레카? 네. 뭐지? 알았어요. 알았다. 이걸 외친 사람이 이상하죠. 뭐야? 이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탈리아의 시실리라는 곳이 있죠. 옛날에는 거기를 사라쿠스라고 했다는데 이 사라쿠스에 있었던 학자
학자야. 네. 수학이 아주 정통한 분이야. 네. 자, 그다음에 물리 현상들을 이용해서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쳐부시고 이랬단 말이야. 아. 어떤 식으로 쳐부셨냐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그 군사들의 방패 있잖아. 방패를 오목골 형태로 만들어서 7번 이제 이렇게 하고 적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오늘까지요? 그래서 자 오목하게 오목골을 만들었어. 아,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빗을 모아서 배를 태워버려. 네? 배를 태워. 이거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진짜 탄 거야. 그 다음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기중기를 만들어서 절벽으로 접근하는 로마군의 배를 들어올려서 뒤집어 버려. 무서운데요. 그래서 원한을 많이 사고 있었죠. 그 이후에 로마군이 결국에는 시비성을 점령을 합니다. 저 죽였다는 거. 사라쿠스 왕국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당장 어떤 놈인지 찾아가는 거야. 근데 성대 쪽에서. 그래갖고 곱게 모셔오라고 한 거야. 장군이, 로마군 장군이. 근데 병사들이 이 아르키메데스 집에 난입을 한 거야. 그때 때마침 아르키메데스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도형을 계산하고 있었어. 도형을 계산하는 거. 근데 그거 짜증내. 도형을 연구하고 있었어. 근데 로마군이 발로 짓밟은 거야.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한마디 했대. 야, 이 새끼야, 꺼져. 비켜. 로마군이 격분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였다. 장군한테 먹겠다. 진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어. 아, 설이에요? 자,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저 밀도 개념도 처음 아르키메데스가 제안한 개념이야. 밀도도 근거하는 밀도 갖고 처음에 측정을 했거든. 나중에 부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지만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신이 잠긴 구력이 mg예요? 저게 저만큼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같다라고 했잖아요. 무게랑 부력이랑 같다고요? 무게부터 계산한 거잖아. 저 B가 부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부력이라고 얘기했잖아. 뭐요? 유연씨? 네? 유연타 보스? 영어. 강의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아니 공부 하는데. 실망이야. 공부했죠. 정리를 안 했구나. 저번에 정리가 복습을 전혀 안 하고. 아니 했죠. 정리가 안 하는구나. 했는데 왜 부력 뒤인 거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부력이면 PVG가 헷갈렸어. P가 아니야. 피가 아니고 로라고 얘기했는데 롤 롤이 아니고 로. VG. 다시 또 좀. G가 중력. 이렇게. V가 부피. 자, 그러면 중력이 아닌 중력한 거야.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신이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유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는다. 자, 이것을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인데, 이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B4, F2로 나눠서 해줄게. 뭘 나눴대? B4와 F2로 나눴어. 네. 앞에 있는 부분이 B4야. B4. 뒤에 있는 부분은 뭐야? F2. 무슨 뜻인지는 알지? 저도.
이렇게 돼 있었어. 이 액체의 밀도를 로라고 할게. 뭐라고 부른다고? 로라고 불러. 로. 로. 어? 근데 어떻게 써요 영어로? 영어가 맞나? 로. 그냥 진짜 못하. 왜 귀엽지? 어? 너는 다 귀엽다 그래. 거울 봐봐. 아리랑나 있을 거야. 아니 저 아니야. 아이 귀여워. 아니에요. 윤경이도 귀엽잖아. 제가 지금 왜 쟤 근데 저 머리카락 원피스에 나오는 애도 머리카락 닮지 않아요? 원피스가 뭐예요? 만화에 그거 뭐요? 루피 나오고 하는 거기 누군가의 루피 뽀로로 머리카락 아니에요? 안 나왔어. 뭐야? 어떤 거야? 원피 뽀로로 아니에요? 어? 뽀로로 아니에요? 그렇게. 원피스라는 만화 영화인데 일본 많아요. 팔이 막 늘어나는 애가 루피잖아. 아니 잘 늘어나는 루피 게. 뽀로로의 그 루피 말고 다른 루피가 있었대. 그 돼지 토끼 닮은 애 있잖아요. 프로를 한 번도 안 봐도 모르겠어. 비번데요. 아 비. 그게 어디 가서 토끼지? 진짜 경미하고 닮았어? 모르겠네. 제 머리가 왜요? 근데 아니요, 저 머리카락 이렇게 하는 게 그 원피스에 나온 주인공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머리카락하고 닮은 것 같아서 본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냥 했구나. 자, 이번에는 애프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프터는 어떤 물체를 담근 거야, 여기다가. 오케이? 잠갔어. 부피를 이렇게 있는 물체를 잠갔더니 액체가 올라가겠지. 네. 얼만큼 올라가니까? 그 요 물체. 잠긴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액체가 위로 올라가겠지. 네. 맞아요? 네. 이 부피가 V라고 한다면 잠긴 부피가 V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피도 얼마가 되는 거지? V가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상태보다 높은 위치까지 갔으니까 원래 상태로 가려고 안 해도 중력이 작용해. 근데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작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네.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 부분을 그 힘으로 위로 떠받쳐 주는 거야. 이게 부력이라는 거야. 예? 그렇다면 이 액체가 누르는 힘이 바로 부력으로 작용하니까 그 아이는 밀도가 로가 되고 잠긴 부피 V가 되니까 로VH가 됐다라고 해서 똑같은 크기로 부력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합니다. 멋지다. 그러면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한 문제를 한번 책 얘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주 재미난 영재급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네. 자, 부력. 영재학교 같은 데서 시험 문제로 활용해 줄 수 있어. 일부분으로. 자, 부력. 물이나 공기 중에 물체를 뜨게 하려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자, 물, 액체나 공기, 기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이나 즉 액체나 공기 속에 있으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 이것을 위로 밀어내겠지. 이때 물체는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다라고 한다. 부력의 방향은 물체가 뜨는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 부력의 방향이 된다. 물 속의 물체는 중력과 부력을 받고 있으며 두 힘 중 큰 쪽으로 물체를 뜨거나 가라앉게 한다. 그림 4를 보자. 공기 중에서 물체를 실에 매달아 또는 용철저울에 매달아 당기고 있어.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중력과 실의 장력이 평형을 이루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장력은 중력과 같아. 즉 용철저울은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속에 잠그게 되면 아래는 중력이 똑같이 나타나지. 그리고 위로 부력이 나타나지. 네. 그 차이만큼의 힘이 장력으로 나타난대. 즉 용철저울을 측정하는 힘으로 나타난대. 따라서
따라서 이때 중력이 장력 더하기 부력이 되어버리고 부력은 중력에서 장력을 뺀 만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림 가. 물체는 중력만 갖고 있다. 이때 저울의 눈금은 자 7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숫자 7을 가리켰대요. 그림 나. 물체는 중력과 부력을 받으며 저울의 눈금을 4를 가리키고 있대. 그럼 3만큼이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3이 부력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부력의 크기는 3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옆으로 넘친 물의 부피와 물체의 부피가 똑같다. 물을 가득 채워놨을 경우 그렇지. 자, 이때 부력의 크기는 흘러넘친 물의 무게와 같은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쪽 이야기들은 마저 살펴보고 가자. 아르키메데스 원리, 부력의 원리 때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뜨는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정식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지. 입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신이 입체 속에 잠긴 자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물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물 속에 물체가 받는 부력과 중력을 보자. 부력과 중력 중 큰 쪽으로 뜨거나 가라앉게 한다. 자, 그래서 물체가 위에 떠 있거나 액체 속에서 정지해 있을 때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된다. 하지만 방향은 반대다. 부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하지만 부력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크다면 얘는 가라앉겠지. 돌멩이 이런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쇳덩어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지? 쇳덩어리는 바닥에 가라앉겠지.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펴서 얇은 판을 만들고 물에 잠기는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면 얘도 쇳덩어리도 뜬대. 우리 유조선 같은 거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잖아. 근데 바닷물에 떠 있는 이유는 잠기는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부력을 크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재미난 얘기 해줄까? 중동에서 석유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다 내려줬어. 내려주게 되면 빈 배로 돌아가야 되잖아. 빈 배로 돌아가면 얘는 부력과 중력을 적절하게 어때? 평형을 이루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너무 가벼워져 버리지. 석유를 다 우리나라에다 놓고 가니까 가벼워지잖아. 그럼 얘는 배가 너무 위로 뜨게 돼. 부력이 이제 크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위로 뜨게 해. 그럼 자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배를 유조선 같은 데 보면 앞에 눈금이 그려져 있어. 하얀 페인트로 눈금을 그려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잠겨야 된다는 표시야. 이걸 만재 흘수선이라고 하거든. 만재 흘수선. 이 만재 흘수선까지 잠기게끔 바닷물을 염분을 없애서 뭘 만들어? 민물로 만들어. 일반 물하고 똑같은 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 대신에 실어줘.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배가 안정된 상태로 중동으로 갈 수 있게. 그럼 물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기름 성분을 제거해갖고 생활 용수로 써요. 중동은 물이 워낙 부족하거든. 어느 나라? 아랍 국가들, 석유 나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게 뭐 사우디, 예를 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실 두바이도 그럼 카타르. 두바이가 어디의 수도니? 두바이가 나라. 두바이 수도 아닌지. 나라야? 도시 이름인데? 에? 두바이 나라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아니야? 그게 나 수도는 아닌데. 도시 국가인가? 응? 뭔 소리야? 요번에 아랍에미리트일 거야 두바이가. 그게 도시야. 도시 이름이야 도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너도 나라인 줄 알았잖아. 나 알고. 너 처음에 나라라 그랬잖아. 자, 뭔 소리야? 나라 아니라고. 안 가봐서 모르겠어. 거기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석유 때문에 많지 봐. 근데 왜 하필 두바이에 그럼 다른 지역? 삼바이 할 걸 그랬나? 지역 왜안 와요? 오바이? 지역 왜안 오는지 데스크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는
여기다 쓰시면 불편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해갖고 여기다 좀 하려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부력이라는 게 계속 나타날게요. 여기 보니까 빈병이네, 그지? 뚜껑 막아놨더니 동동 떠있지. 네. 거기에 적당히 무게를 주게 했지. 네. 그랬더니 잠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지. 네. 돌을 너무 많이 넣었어.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지. 네. 그럼 어떻게 돼?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재미난 얘들을 퀴즈 형태로 한번 봅시다. 지우 왜안 오는지 데스크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라프가를 했잖아. 물의 밀도는 그냥 물어봐. 지우 보고 싶어. 물의 밀도는 어디서 자, 1.0g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얼음의 밀도 얼음의 밀도는 자 얼마? 0.9g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때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또 목조르기 하고 있니? 뭐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안 뭐 되는데? 머리가 어지럽대요 지금. 멀미해가지고. 무슨 멀미를 해? 아니 참을면 돼. 갑자기? 아까까지 쌩쌩하다. 아까지 생생한 무슨 아침부터 이러고 있어. 공격이?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어. 아침에 왔다고? 아침. 아까 왔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아침 머리 아프다고 안경 벗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혹시 알고 있어? 저번에 알려주셨잖아요. 빙산이랑 빙. 생명쌤 아 그래? 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빙산 엄청 큰데 그거 그러니까, 조금 보인다고. 빙산은 밑으로 엄청 큰데 그 위에는 그 중에 일부라는. 그렇지. 빙산의 일각은 전체의 몇 %일까? 네? 14%? 아, 전체 10% 아닐까요? 14%? 그 계산을 해야 돼. 지우가 안 왔습니다. 지우 왜 하나요? 어떻게 알아? 아 잠깐. 자, 저는 얘들이 나가서 먹어. 그러면 지금 오늘 당일은 남자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 아니요, 저 혼자 가요. 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어지러워. 아야 현우야. 나 혼자. 자, 언제 혼자 안 먹었니? 너 혼자 빙산의 일각은 몇 %예요? 150%. 언제 밀도 가? 10%. 잠시만요. 왜? 계산을 해봐라. 10%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돼. 아, 왜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된다고.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된 걸 써먹어야 돼. 배운 걸 써먹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지우 왜 안 오냐고. 부력이 뭐예요? 아니 저기에서 부력이 뭐냐고요? 알 수 없는 말만 골라가는데. 아니 저기에서 부력이 뭐냐고요? 계약식 때부터 지각할 것 같은데. 응? 계약식에 지각할 것 같아요. 아 쌤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긴 애가 있는데 걔가 10번 같다니까요? 저 이반인데 칠이 달라요. 잘생긴 친구. 쌤. 우리가 잘생긴 친구도 많은데. 저 친구의 친구랑 같은 반 됐어요. 그럴 수 저는 있지. 몰라요. 네. 아니, 친구. 저는 잘 모르는데 친구의 친구랑 같은 반 걸렸어요. 자, 담이야 조용히 하고. 아니 근데 부력이 조용히 하고. 아니 부력이 저기 그럼 저기서-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저기서 부력이 뭐예요?
어디로? 어쩌면 더 어디로? 컴퓨터 얘기하고 집에 가. 근데 들어온 거 그냥 나온다. 그러면 누나가 왜 자꾸 누나 그래요 저번부터? 진짜 네가 외동 너 외동이지? 아닌데? 동생 있냐? 어. 동생한테 잘해주고. 뜯으면 뺄것 같은데. 그대로 싸우는데 동생이랑. 동생한테 좀 잘해. 아 동생이 나한테 먼저 욕을 해. 그러면 야. 때려. 지금 또 그냥 몇 아무 이유 없이 퍼센트일까요? 말하지 마. 또 마이크 안 보자네. 아 물표티에 실수. 그래 제일 그래도 다 들려? 그거 꽂으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삐롱. 저 칠판 궁금하다. 이따 써도 되겠지? 좀 빡빡해. 잘 써줘. 자, 그러면 빙산의 일각은 전체 몇 %이죠? 잠시만요. 근데 단점이 있어. 잘 안 지워져. 잘 지워지던데요? 저 범랑으로 된 거 오래 쓰면 잘 안 지워져. 2.9%.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래 나는 10밖에 생각이 안 나지. 너도? 우와. 그래서 너 이렇게 진짜 잘 써진다. 쌤 한 번만 더 써주세요. 갑자기 싫다. 물표. 이 촉감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왜요? 선생님이 이 촉감을 좋아해. 쫀득한 거 좋아하세요? 쫀쫀한 걸 좋아해. 자, 아이스 ช็อกโกแลต 좋아하세요? 그거 치즈 떡볶이만 있던데? 아이스 찹쌀떡? 아니. 먹어봤는데 자. 안에 고추씨 같은 게 있는데 얘는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를 기억하면서 얘는 쌤이 풀어드리죠. 저거는 저거나 있다. 자, 이게 빙산이 있어요. 빙산. 오. 유지 20%일 것 같은데. 자, 이 전체의 부피를 V0라고 할게. 잠긴 부피는 얼마가 되지? 이제로 V야. 아니면 오케이? 이런. 자, 이때 얘의 밀도를 로 W라고 하고 자, 물의 밀도를 뭐라고 해? 로 W라고 하고 얼음의 밀도는 로 아이스라고 할게. 워터와 아이스야. 이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얼음의 중력이 되겠지. 로 I 곱하기 V0 G가 중력이 되겠네. 맞아요? 로 V가 질량에 해당하니까 얼음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에. 자, 한편 부력은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네. 로 W 곱하기 V 곱하기 G야. 이때 두 힘이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두 힘이 서로 같으면 로 W V G라는 값은 로 I V0 G가 되겠지. 그럼 GG 어떻게 돼? 지워지겠네. 따라서 V0분의 V라는 값은 로 W분의 로 I가 되겠지. 전체 부피에 대해서 잠긴 부피가 밀도 B와 같단 말이야. 즉 1.0분의 0.9가 되니까 얘는 0.9가 되겠지. 잠긴 부피가 90%야. 그럼 드러난 부분은 몇 %야? 얘는 주관식 문제였어. 주관식 문제였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맞네 10%는 시간 곱하기 그라고 했다. 이번에도 이쪽 분할 뭐라고? 10%다. 자, 별걸 나한테 나오는데. 지금 저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걸 살펴보자. 지금 지구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네. 자, 지구 온난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어떤 피해를 가질 수 있을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지.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는 이미 없어졌지. 호주로 다 이전해 버렸어. 어? 거기가 물이 해수면이 0인데 원래
지금의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갖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 호주로 다 이사가 버렸어. 일본 놈들이라면 그 땅에다 뭐 했을 거 아니? 콘크리트 부어갖고 돌렸겠지. 네. 응? 일본 놈들은 그랬을 텐데 안 그러고 다 이사 갔어. 기술력이 안 들어갔어. 그 몰디브 있잖아. 모히또를 판다는 그 몰디브. 그 인도양에 있는 나라. 이 몰디브는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라가 가라앉을 판이야. 그래갖고 옆에다가 인공 해초를 갖다 놓고 거기에 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이사 갈 거래. 언제나 되려고 빨리 해야지. 몰디브 지금 대통령- 벌써 거의 다 됐을 걸? 몰디브 대통령 누구예요? 올리브 갔더니 한 표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몰디브 대통령이 누구냐고? 프레지던트 오브 몰디브.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때 요걸 볼게. 빙하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했어? 1.0g/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얼음의 밀도는 얼마라고 했어? 0.9g/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볼게. 여기에 컵에 얼음을 채우고 얼음을 갖다 놓고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봤어. 이거는 뭐야? 물. 얘는 뭐야? 얼음이야.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다 녹겠지. 네. 얼음이 다 녹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물은 넘친다, 내려간다, 아니면 그대로다. 근데 이게 얼음이면은 얼음 완전히 가라앉진 않을 것 같아. 아, 저렇게 떠 있잖아. 이건 객관식인 거죠. 아니, 주관식이야. 왜요? 물 밀도가 클수록 완전 가라앉는다, 뜬다,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있다, 색이 안 나. 뭔 소리야. 물의 높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대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식이죠. 증명을 해야 돼. 증명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뭐예요? 모르는 놈이에요. 어? 모르는 놈이에요. 어? 왜인지 답이 그게 왜인지. 왜? 아. 왜일까? 뭘까? 왜안 오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직 연락이 안 했나 봐. 오늘은 결산생 몇 명인지 안 물어보셨네? 물어보셨나? 아까 얘기했잖아. 나왜 이렇게 아, 수업 좀 집중 좀 해라. 야, 닌 저녁 안 먹을 거라서 지갑은 몇 번을 꺼내? 저 얼음 반쯤 떠 있는 거예요? 이용해야지, 연태까지 배운 거를. 얼음 떠 있는 거. 거지. 굉장히 너무가 많을까? 너도 말해. 거의 영재 문제 수준이야. 중학교 부력을 배우기 때문에 영재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거 몇 퍼센트 짠수 있는 거? 아, 10%. 저는 왜 그런지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가요. 근데 힌트. 저 그대로 가볼게요. 찍은 거야? 왜 그런데? 저거 나와서 풀어보기 할까? 그건 싫어요. 잠깐 P U가 뭐고 P I? 물표 TV에 출연할 기회를 줄게. 그런 너도 거. 나고 풀어. P 네, U가 나가요. 뭐고 P I가 뭐예요? 피레니. 시간이 아니라 뭐가 로 U랑 로 I랑 로 V 아니야? 로 더블 로 W야? 로 더블이라 로 아이. 로 W 원? 아 눈이 안 좋아. 아, 맞네, 나이스. 뭐를? 지가에 뭘 보고 담이 너 진짜 너 집중 그렇게 안 하면 너 엄마하고 통화할 거야. 하고 10% 쩌는데. 로. 아, 근데 저 진짜 오늘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엄청 맞고 왔어요. 지금 여기서 춤추기를 통화했으면 진짜 죽어요. 저거 부피가. 오늘 춤추기를 했어요. 아파요. 근데 왜 어지러워? 몰라. 자. 현우야, 너까지 왜 그러니? 입안에서 맨정신 있는 게 너 하나밖에 없단 아니, 말이야. 왜요? 저 저도
게 맨날 옆에 있는 애 보고 기억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맨정신이야. 저 맨정신 아니에요. 응, 알아.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야지. 아 증명하려면 근데 지금 저게 윤겸아, 수업 중에 노래 부르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니? 얘 뜬게 10%고. 근데 지금 일단 저게 더 가볍잖아요. 아니 부피가 더 작잖아요. 아, 그니까 그걸 증명을 해보라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아니 잠깐 나 그림 이해가 안 돼. 뒷건 해봐야겠다. 저 딱 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쌤? 네, 잠깐만. 그럼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얼굴을 봐야겠다. 다시. 나 시끄러워. 너 모르는데. 의자 긁지 마. 둥글거리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얼음보다 부피가 저 작아. 얼음 딱 반 나와 있다 했죠. 딱 반이라고 누가 그랬나? 지우가 아프대. 아이 또요? 어제까지 생각했던 몸인데. 그러니까 어저께 갈 때도 쌩쌩했는데. 아휴, 그럼 아프단 말이야. 아침까지 카톡만 하고 있던 놈이 왜 갑자기 하는 거야? 통화했어, 둘이? 아니 아침에 카톡 보낸 거 보니까 다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아, 먹고 싶어. 같이 가. 어디로? 그렇군. 일단 무게에서 저거 빼면은 아니 여기서 뭐가 있어? 고맙다. 여기서도 경호 도시락을 안 썼는데. 도시락을 안 쌌다고 했지 먹을 게 없다고는 안 했어. 뭘 가져왔는데? 근데 좀 많아. 뭔데? 혼자 못 먹어. 뭔데? 아니 뭔데? 됐어 어디 할 거 아니야. 현우 대장. 아, 아니야? 현우 곱창. 선생님 저거 10%가 위로 나와 있잖아요. 90% 잠겨 있고. 근데 얼음이 녹으면은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대로 얼음이 녹으면 안 있지 않을까요? 너무 현실적인가? 녹아서 넘친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야. 얼음은 부피가 질량 원래는 비가 비가 네. 테니스가 원장님. 근데 12분이면 10대 저거 얼음이 네. 바깥으로 나온 부분을 V 제로라 두고 가라앉은 부분을 그 V라가 그대로 이거 보면은 야, 진짜. 이게 V제로가 여기 뜬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피야. 아 그래요? 얘기했잖아. 전체 부피라고. 그러면은 얼음에서 0.5분의 V가 밑에만요? 보통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인데. 네? 초등학교 밑에가 5학년 중 V예요, 푸는 밑에 문제인데. 부분만 V. 잠깐만. 그럼 해수면 상승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중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못 푸시지. 중요한 쌤 81%요. 머리 쓰니까 다시 어지러워. 뭔 소리야? 81% 나와가지고 그대로 이번 시간 끝나고 책상 저쪽으로 돌려놔라. 네. 현우 알겠지? 아이고 계산 어떻게 너더 안 먹는 게 좋대 나. 아, 나 밥 안 먹으면 기억 안 나. 그럼 뭐? 잠깐 같이 먹자. 심심해. 너 혼자 혼밥 빼요. 너 혼자 혼밥 잘하잖아. 자, 어떻게 잘하는데. 말해? 자 그러면 못한다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두 번째 왔을 때 혼밥 잘하는데. 나 맨날 먹어. 나
두 번째 같은데. 두 번째 날에 나 라면 먹고. 자, 저 멀리서 이거 풀라 그랬더니 무슨 라면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아휴. 진짜 네가 하고 있잖아. 자, 얘가 지금 잠겨있는 부피는 전체 부피를 V0라고 하면 얼마? 0.9 V0만큼 잠겨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저기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얼음물에서 얼음을 빼봐. 그럼 잠긴 부피만큼 물이 올라갔는데 내려가겠지. 그렇다면 이 부분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0.9 V0가 되는 거지. 맞아? 이때 얼음을 녹일 겁니다. 자, 얼음의 부피가 지금 얼마야? V0거든요. 이때 얘가 갖는 질량은 얼마지? 얘의 질량은, 얼음의 질량은 얼마야? 로 I 곱하기 V0야. 로 I가 얼마야? 0.9지? 0.9 V0가 돼. 오케이? 자, 얘를 녹여서 물로 만들어. 물로 만들면 물이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가 되지? 로 MW라고 하면 얘는 로 W 곱하기 V 프라임이야. 얘 녹았을 때 부피야. 근데 녹아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따라서 물의 밀도가 1.0이니까 얘는 V 프라임이 되겠지. 따라서 녹은 물의 부피는 0.9 V0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만큼을 넣어서 채워주면 되겠네? 그럼 물의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게 되지. 증명을 못하고 뭘 맞았다고 해. 모든 시험은 그렇게 찍어갖고 답만 얘기했다고 맞았다고 안 한단 말이야. 영재원을 시험을 보던가 영재학교 시험 보던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서 맞았는지가 더 중요해.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해놓고 아 맞았다?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찍은 거지. 나 어떻게 해요? 뭐 10%? 그건 10%일 거야. 찍은 거지. 그런 건 인정 못 받는단 말이야. 모든 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돼. 뭐 상식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안 통해. 응? 제 예감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정해줘 그거를.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마찰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을 마찰력이라고 할까? 물체가 붙어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더라고. 이것을 마찰력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이 마찰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접촉면 사이 아랫방향으로 뭘 나타내주지? 중력이 있어요. 오케이? 중력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을 줘야지 얘가 어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 힘을 FAP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합력을 받겠지. 맞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힘에 합력을 받더라. 이 합력과 반대 방향으로 얘는 뻗팅기는 힘을 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뻗팅기는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뻗팅기는 힘을 우리는 어리라고 하고 항력이라고 불러줘요. 항력이라고 부른대. 뻗팅기는 힘이란 뜻이야. 자, 이때 이 힘을 두 성분으로 나눠보는 거야. 자, 면의 수직한 성분과 면의 나란한 성분으로 분해해 본 거야. 자, 이때 면의 수직한 위쪽 성분을 뭐라고 불러? N이라고 하고 수직항력이라고 해. 뭐라고 한대?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대. 오케이? 그리고 수평 방향의 힘이 뭐가 돼? 수평 방향의 힘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 F마라고 하고, 이 마는 왜 마일까? 그렇지, 마찰력이라 마라고 썼어요. 책은 그냥 F라고 쓴데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F마라고 쓰고 있어요. F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마찰력이라고 해. 자, 이때 마찰이 커지면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주어야 되는 힘도 역시 어떻게 되지? 수평 방향으로 주어야 되는 힘도 어떻게 되니? 커지겠지. 커진대. 커지면 얘의 합력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커지면 뻗팅기려는 힘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면서 마찰력도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하지만 수직항력은 변화되지 않지.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하나 더 있어. 항력과 수직항력이 이루는 각도가 변해. 세타가 커지는 거야.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해? 마찰각이라고 해. 오케이? 이걸 마찰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한번 누가 찾아볼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요? 죄송한데 커터칼 다 쓰셨을까요? 제가 커터칼 안 가져갔습니다. 학생이 가져갔어. 누가? 학생. 아휴. 자, 탄젠트 세타라고 했어.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뭐지? 탄젠트 세타 뭐가 되지? 이 그림 보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 세타가 뭔가요? 세타가 어디 가지? 저 전체야. 세타 다른 거. 그림에 표시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만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저 표시해놨잖아, 밑에다. 어떻게 될까요? FAPP 탄젠트 세타 못 구해? 그럼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하니? 밑변분의 높이 하면 되잖아. 밑변이 뭔데? FA 3분의 1. 탄젠트도 모르고 큰일 났다. 탄젠트는 알겠는데 세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초기 그림에서 탄젠트를 왜 몰라? 세타가 부분선이랑 부분선 사이 여기 가이죠. 어. 분사하고 분사 사이는
수직항력분의 마찰력이지. F의 PP분의 N. n분의 F마구나. 왼팔 밑에 풀어야 돼. 자, 밑변분의 높이가 되잖아. 네. 폴리에스야 찍어놓고. 찍었어요. 자, 이때 뭘 맞춰? 이때 그렇게 따지면 얘는 나머지 물체들이 자 움직일 때 물체가 움직일 때 빗면과의 특징에서 항상 얘가 일정해서 이 일정하다는 걸 기호로 나타내 줄 거야. 뮤라고 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 계수라고 불러. 마찰면이 달라지면 이 뮤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커지는 거야. 예. 자, 그렇다면 F마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F마는 뮤 곱하기 수직항력 N이라고 해. 이게 일반적으로 마찰력을 구하는 식이야. 일반적으로 얘가 뭐야? 마찰력을 구하는 식이야. 마찰력을 구하는 식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마찰력이다. 이 마찰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마찰력의 종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마찰력의 종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찰력의 종류는 이런 마찰력이야. 정지 마찰력이 있다라. 정지 마찰력은 FS라고 써줄게. FS.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에서 정지의 마찰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 마찰력이야. 자,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다민은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음 시간 들으면 응? 뭐 윤겸이야 선생님이 전에 폭 영상 보고 집에서 써요. 그래? 원장님 수업도 영상 보고 집에서 써요. 그래? 윤겸이만 안 하는구나. 네? 필기도 안 하고 나중에 복습도 안 하고 영상 안 보고 무슨 해요? 어떻게 해? 영상 보고 책 그 영상 본다고? 집에 책에서 거짓말. 집에 있는 초등학생. 자, 저 학원 빠졌을 때 그 영상도 안 봤으면 그러게. 그거는 귀찮아서 다른 길 갔다 와서 일본도 봤어. 에이, 그래, 내 공부냐 네 공부지. 내가 신경 안 쓴다. 현우, 근데 현우를 뭘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현우 집중 안 해요. 보고 있다가 늦는 거예요. 목곡의 다미를 쫓아가려고 해. 다민 선생님이 애저녁에 포기했잖아. 뭐라고요? 애저녁에 포기했다고. 다음 시간부터 노트 가져올게요. 생각 들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네가 썼던 자. 노트를 보여주나?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물체는 이 벽면에서부터 자 여기 끝면까지 화살표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힘이 작용해야지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대요. 네. 오케이? 자, 이때 요만큼의 힘을 줘봤어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 힘이 적어서. 얘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뒷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조금 힘을 증가시켜 봤어요. 조금 힘을 증가시켜서 이만큼의 힘을 줬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도 똑같은 크기만큼의 힘으로 뒷방향으로 개기고 있어요. 아, 한번 넘어가야지. 자, 얘가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대요.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된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 이 힘이 바로 뭐가 되니? 자, 이런 순간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거 정지 상태에 있는 마찰력이지?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마찰력이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힘이 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일반적인 경우에 자,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똑같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똑같지. 네. 외부에서 작용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external force, 외력이라고 불러요.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같다? 외력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지 마찰력의 특징이야. 정지한 상태에 작용하고요. 항상 외력과 크기가 같다. 움직이기 전까지 외력이 증가하면 정지 마찰력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움직이는 시점은 제 질량이랑 따라. 아니요.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 아,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을 뭐라고 했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이야. 움직이는 순간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얘는 크기가 아예 정해져 있대요. 얘는 접촉면과 물체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FS 맥시멈이라고 쓸게. FS는 뭐라고? 정지 마찰력. 맥시멈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자, 이 값은 이렇게 씁니다. 뮤 S. 뮤는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건 뭐라고 읽어? 뮤라고 읽어. 일부러 U 옆에 이렇게 살짝 빼는 거예요. 그리스 문자야. 자, 그래서 뮤라고 읽는데 뮤 S 곱하기 n이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뮤 S는 뭐지?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해. N이 유치원이에요, 수직하게. 자, n은 뭘까? 수직항력이야. FS 맥시멈은 뭐가 될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의 정의. 자, 얘는요. 얘는 자, 물체와 접촉면의 성질에 관여하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대. 자, 하지만 접촉면에 넓이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접촉면이 넓이와는 무관하대.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것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운동 마찰력이라는 마찰력이 있다. 자, 운동 마찰력에 대해 살펴보자. 자,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그럼 움직일 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방해해. 하지만 움직여. 미끄러지면 쭉 해갖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곧 멈춰버리게 하겠지. 자, 물체의 운동을,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자, 이런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고 해. 자, 그러면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 속도 등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 얘는 항상 일정하다. 사실은 일정하지 않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놔볼게. 자, 얘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어. FK라고 해. 여기서 K는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라고 해.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 쟤는 스태틱, STATC라고 써. 자, 여기서 FK라고 하는 값은 운동하는 동안의 마찰력인데 뮤K 곱하기 N이라고 한다. 여기서 뮤K라고 하는 것은 운동 마찰 계수야.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보다 크기가 작아. 오케이? 크기가 작아. 그리고 N이라는 것은 뭐야? 수직 항력이라고 해. FK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운동 마찰력, 최대적인 마찰력,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의 특성들이다.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했대. 자, 그래프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래프를 얘기해 보자. 자, 그래프 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가로축은 외력의 크기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세로축은 마찰력이라고 하자. 자, 10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얼마가 되지? 10N이 되겠지. 자, 이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얼마야? 20N. 30N의 힘을 줬더니 마찰력은 얼마? 30N. 이런 식으로 정비례해서 마찰력이 증가하겠지.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비례해서 증가한대. 이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같은 눈금을 갖고 있다면 45도 각도를 갖고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증가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증가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어느 순간에 얘가 뚝 떨어져. 그 이후부터는 얘는 외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갖게 된대.
자,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점점점 증가하는 이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운동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운동 마찰력을 최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 그럼 최대는 뭐가 차려? 마찰력 중에 가장 큰 마찰력이야. 자, 그리고 일정한 이 마찰력은 운동한 동안이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빗면에서의 마찰 관계를 이용해서 마찰각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마찰각의 측정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써보자. 마찰각을 측정해서 어디다 써먹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평평한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평면이 있었어. 여기에 경첩을 달아놨어. 경첩이 뭐지? 제가 경첩이 접히게 만든 게 경첩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 물체를 하나 올려놨어. 얘는 가만히 있겠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압도님도 얘기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쪽을 들어서 서서히 움직여봐. 처음부터 얘는 쭉 미끄러질까? 아니요. 처음부터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얘는 빗면을 내려오려는 힘이 있는 반면에 마찰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먼저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쪽에 빗면이 있대. 자, 어느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이때 빗면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네. 오케이? 이 물체는 중력을 받지. 어느 방향으로 중력을 받을까? 아랫방향으로 중력 mg를 받게 돼요. 이때 이 두 힘과 같은 역할하는 힘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왜?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지? 빗면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지. 이 힘에 대해서 또 수직한 또 하나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이때 중력을 두 힘으로 나눠볼 거야. 한 힘은, 자,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한 힘은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갖고 또 한 힘은 이쪽 방향에 면을 누르는 힘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누르면 얘는 눌리는 게 좋아? 싫어? 싫기 때문에 위로 떠받치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게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돼버릴 거야. 자, 여기서 보조선을 이용해서 얘들을 정리해보자. 직각삼각형이 돼버렸네. 그치? 여기 각도는 이 각도와 무슨 관계? 동의각이 되고 이 각도는 뭐가 되지? 90도가 되지? 그럼 이 각도가 큰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세타라는 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 한번 나눠진 녀석을 계산을 해볼 거야. 요 각이 세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요 변의 길이는 뭐라고 했어? mg야. 요 변을 f1이라고 하고 요 변을 f2라고 하자. f1과 f2라고 했대. 자, 여기서 mg분의 f1은 뭐라고 쓸 수 있지? mg분의 f1은 삼각비 관계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사인 세타가 됐지. 자, 그 다음에 mg분의 f2는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f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 f2라는 녀석은 뭐가 돼? mg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겠지. 즉
빗면을 따라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고요. 수직하게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산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빗면을 내려오려는 힘과 수직한 힘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 빗면에서 수직항력은 누구와 같을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두 힘이 서로 같겠지. 그래서 빗면에서의 수직항력은 지난번에 mg 코사인 세타라고 썼던 거야. 지난번에 요거 수직항력에서 한번 해드렸었거든. 수직항력, 빗면의 수직항력에서 했던 얘기인데, 자, 얘를 이용해서 마찰각 측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경첩을 갖다 놨어. 마찰시키고자 하는 면이야. 자, 얘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물체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처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경사를 만들어 봐. 경사를 만들면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생기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마찰력이 이 순간에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와 같은 크기의 힘이 되겠지. 계속 각도가 증가하면 힘이 커지는데 이때 마찰력도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커지다가 어떤 한 순간에 이 물체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대요. 어떻게 하기 시작한대? 미끄러지기 시작한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mg 라는 힘이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에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했지. 수직항력 n이 있고요. 이 mg를 분리해 보는 거야. 두 방향으로 힘을 나눠 봐봐.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뭘 그려주지? 직사각형 그려주지. 내려오려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 힘은 얼마라고 했어?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라고 했어? mg 사인 세타라고 했지. 맞아요? mg 사인 세타라고 했고, 얘 수직으로 이렇게 꼽히는 힘이 얼마야? mg 코사인 세타가 돼. 두 힘이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 또 얘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때 마찰력을 뭐라고 했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자, 그래서 n-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0이 돼 버리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마찰력과 똑같아지는 순간에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수직항력 n이라는 값은 얼마야? mg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대입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mg 사인 세타라는 값은 mu s mg 코사인 세타라고 해. 자, 그러면 mg 지워. 그럼 뭐가 되니 얘는?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mu s가 되는 거야. 미끄러지는 순간에 이 각이 무슨 각이란 얘기야? 마찰각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마찰각을 알면 물체에 뭘 알 수 있어? 정지마찰 계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지마찰 계수를 측정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과학고 옛날에 입학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마찰 계수를 측정하고 어떤 면에서 얘를 미끄러뜨렸을 때 마찰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얘기 봤고, 이번에는 탄성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탄성력. 오늘 시트 나갈 것 같아요. 오늘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 정도만 탄성력 빼고 좀 풀어봐. 자, 네 번째 탄성력을 보자. 자, 탄성력이라는 것은 자, 용설 등에 작용하는 힘이야. 고무줄. 무술처럼 딱딱한데 어떻게 움직여요? 또 볼펜 앞에 빼봐서 용처를 한번 해봤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딱 만져서 얘를 이렇게 톡톡 손톱 같은 걸로 톡톡 눌러버리면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눌려요? 감아놨잖아. 네, 감아놨다고 하더라도 딱딱한데. 감아놨으니까 그렇지. 그걸 만약에 고무줄로 감아놓고 눌러보면 아무 반응 없겠지. 얘가 용수철 잘 알아요. 맨날 제 것도 물려고 지 것도 물려고 숫자 한번 내보고 그래서 볼펜 안 들고 다니고. 자, 용수철 등에 작용하는 힘이야.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용수철이 안 나와. 그걸 왜 빼고 있는 거야? 왜죠? 근데 그거 한 번 뺀 다음에 다시 넣다가 고장나면 나중 한번 빼면은 다시 넣기 힘들어.